언니, 나야. 지금 시어머니 댁. 경진이 목소리가 작았지만 거실이 좁아서 다 들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아니, 또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태준 씨가 자꾸 엄마 집 들르자고 해서. 목소리 톤이 짜증스러웠어요.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까지 챙기느라.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아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혔죠. 경진이가 휙 돌아보더니 눈이 마주쳤어요. 언니, 나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경진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어요. 이 가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춘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2년째네요. 처음엔 참 막막했죠.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방 안이 너무 넓어서 밥하기도 귀찮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서도 밥 차려 먹고 저녁엔 동네 산책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살아요.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단지 앞 꽃밭이 참 예쁘거든요. 봄이면 개나리가 피고 여름엔 백일홍이 피어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책하던 길이기도 해서 그 길을 걸으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아들 태준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요. 퇴근길에 들러서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물어보고 냉장고 확인하고 전구 갈아야 할 데 없는지 살펴보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병원 갈 일 있으면 태준이가 꼭 차 몰고 와서 데려다 주고요. 며느리 경진이도 같이 오곤 해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죠.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경진이가 말을 참 잘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쓸쓸하세요. 나중엔 저희가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세상에 자식도 귀한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처음 들었을 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마웠어요. 나 같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해줄 생각을 하다니. 동네에서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춘자 씨, 며느리 참 착하게 생겼던데요. 말씀도 참 곱게 하시더라. 요즘 그런 며느리 흔치 않아요. 그럴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내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친구 박미숙이도 그래도 며느리가 저렇게 말이라도 잘해주니까 든든하겠네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경진이는 늘 말만 했거든요.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참 많이 했는데 실제로 뭘 해주는 건 거의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차 내오면 받아 마시고 과일 깎아주면 먹고 병원 갈 일이 있어도 태준이 혼자 데려다 줬어요. 경진이는 저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요 하면서 안 왔죠. 집안일 거들어준 적도 없었고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집안 청소를 못하고 있었어요. 태준이랑 경진이가 왔는데 태준이가 먼저 알아차리더라고요. 엄마, 허리 안 좋으세요? 제가 청소기 좀 돌릴게요. 그러면서 청소기 꺼내서 거실 쓸고 화장실도 닦아줬어요. 경진이는 그 옆에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말만 앞세우는 건 아닐까. 또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태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약국 가기도 힘들 것 같다고요. 태준이가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서 약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줬어요. 경진이는 그날도 안 왔어요. 나중에 전화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긴 했지만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 며느리였어요. 그래도 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 며느리도 바쁘겠지.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딘가. 친구 미숙이한테 하소연을 조금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춘자 씨, 며느리가 말이라도 곱게 하잖아. 어떤 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쳐다보지도 않는다던데. 맞는 말이에요. 경진이는 적어도 나한테 함부로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겠죠. 노후가 걱정되긴 했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었죠.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늙으면 어떻게 될까? 태준이는 효자니까 날 돌봐주겠죠. 그런데 경진이는 어떨까? 지금처럼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닐까? 아니, 혹시 나중엔 태준이한테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차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고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죠. 그런데 왠지 그 장면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뒤척였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 보면서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다음 날 아침엔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뭐 어떡해요. 사는 거죠.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태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경진이랑 같이요. 반가운 마음에 냉장고를 열어봤죠. 마침 김치전 부칠 재료가 있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반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태준이랑 경진이가 서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이 얼굴이 굳어 있었고 경진이는 인사도 대충 하고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웃지도 않았고요. 거실 소파에 앉혔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태준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경진이는 팔짱을 끼고 창밖만 보고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찻잔을 꺼내면서 거실 쪽을 슬쩍 왔는데 둘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차를 내왔는데 경진이가 받지도 않고 탁자 위에 둔 채로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태준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는?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 나누는데 그날은 정말 말이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태준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저 화장실 좀. 그래, 다녀와. 태준이가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경진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거실이 좁아서 다 들렸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나야. 응, 지금 시어머니 댁.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무의식 중에 물소리를 줄였죠. 아니, 또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태준이가 자꾸 엄마 집 들르자고 해서. 목소리 톤이 평소랑 달랐어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진짜 힘들어. 우리도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챙기면 어떡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경진이가 휙 돌아보더니 눈이 마주쳤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통화를 끊었어요. 언니, 나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경진이가 다시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내가 부담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장실에서 태준이가 나왔어요. 거실로 가더니 경진이 옆에 앉았죠. 둘이 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낮아서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잠시 후 태준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저희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벌써. 네, 경진이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거짓말 같았어요. 경진이는 원래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까지 배웅했어요. 경진이는 인사도 대충 하고 먼저 나갔어요. 태준이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전화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 알았어. 문이 닫혔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진이가 앉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어요. 탁자 위엔 경진이가 마시지 않은 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시어머니까지 챙기면 어떡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태준이가 혼자 왔어요. 경진이는 안 왔고요. 경진이는? 아, 회사 일이 많대요. 그래. 태준이가 냉장고를 확인하고 거실 청소도 해줬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그날도 태준이는 금방 갔어요. 그 뒤로도 태준이만 왔어요. 경진이는 계속 안 나타났죠. 이유는 항상 비슷했어요. 회사 일 피곤해서 친구 만나는 날. 전화도 안 했어요. 예전엔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것도 뚝 끊겼죠. 어느 날 태준이한테 물어봤어요. 경진이는 요즘 어때? 괜찮아요, 엄마. 많이 바쁜가 보네. 네, 좀 바빠요. 태준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한 적도 없고 잔소리한 적도 없고 뭘 달라고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하는 걸까? 그날 밤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경진이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미숙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기분 탓 아니야? 며느리도 바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안해. 춘자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 안이 조용했어요. 문득 경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까지 챙기면 어떡해. 그 말 속엔 제가 없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차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그런데 왠지 그 장면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종종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핑 돌면서 몸이 휘청거렸죠.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혈압약을 먹긴 했는데 요즘 날씨 때문인지 몸이 자꾸 이상했거든요. 태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엄마 좀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엄마,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준이가 왔구나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누운 채로 소리쳤어요. 태준아, 문 열려 있어. 들어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가 뛰어들어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조금 나아졌어. 태준이가 제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으신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돼.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태준이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신발을 신기고 우산을 씌워주고 차까지 데려다 줬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고요. 태준이는 계속 제 상태를 물어봤어요. 엄마, 많이 어지러우세요? 아니, 괜찮아. 집 도착하면 누워 계세요. 태준이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태준이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경진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경진이는 회사 갔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태준이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서 침대에 눕혔어요. 엄마,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태준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물 끓는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낯선 방이었지만 태준이 냄새가 났어요. 아들 집이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어지러움은 조금씩 가라앉았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왔어. 태준이가 대답했어요. 왔어. 엄마 오셨어. 어머니가요? 응, 어지러우시다고 해서 모셔왔어. 지금 안방에서 쉬고 계셔. 아, 경진이 목소리가 시큰둥했어요. 잠시 후 경진이가 안방 쪽으로 왔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더니 곧 닫았어요. 인사도 없었어요. 거실에서 경진이와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한참 후 태준이가 안방으로 왔어요. 엄마, 죽 끓였어요.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조금 더 누워 있을게. 그럼 부엌에 놔둘게요. 나중에 드세요. 그래, 고마워. 태준이가 나갔어요. 다시 조용해졌죠. 그때 거실에서 경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언니, 나야. 귀가 번쩍 띄었어요. 응, 지금 집이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셨어. 목소리 톤이 짜증스러웠어요. 어지럽다고 태준이가 모셔왔대. 지금 안방에 누워 계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 진짜 힘들어. 솔직히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숨이 턱 막혔죠. 맞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 후엔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되잖아. 경진이가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도 웃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뭐.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참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목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어. 밖에 나갔다 온 모양이에요. 거실에서 경진이와 태준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있더니 태준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뭐라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뭔 소리야? 방금 전 친구랑 통화한 거 다 들렸어.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목소리였죠. 감정이었을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감정,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감정이야? 태준아, 내가 힘든 것도 좀 이해해줘. 회사 일도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까 힘들다고.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됐지. 경진이 목소리가 건성이었어요. 진심이 없었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안방 문을 열었죠. 거실로 나갔어요. 태준이와 경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제 쪽을 봤죠. 엄마. 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갈게. 엄마,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집에서 쉴게. 태준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경진이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저는 태준이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태준이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엄마, 괜찮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태준이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아파트를 나와서 길을 걸었어요. 비가 우산을 때렸어요. 발밑이 젖어갔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경진이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태준이와 함께 올 때도 인사만 대충 하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죠.
제가 차를 내와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탁자 위에 둔 채로 식어가게 내버려뒀어요. 태준이가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경진아, 엄마가 차 내오셨잖아. 경진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난 괜찮아요. 안 마셔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태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억지로 마실 필요 없지. 하지만 속은 쓰렸어요. 일주일 후 병원 검진 날이 다가왔어요. 정기 검진이었는데 혼자 가기엔 몸이 불편했어요. 태준이한테 전화를 했죠. 태준아,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알겠어요,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화요일 아침이 됐어요. 병원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9시쯤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오늘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경진이한테 부탁했는데 경진이도 오늘 회의가 있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나 혼자 가야 하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택시 타고 가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혼자서 준비를 했어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약을 타고 나왔어요. 혼자서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죠. 다음 날 태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제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혼자 가시느라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져야지.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와 경진이가 함께 왔어요. 태준이가 미안한 마음에 들른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경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태준이가 냉장고를 확인하고 먹을 게 있는지 살펴봤어요. 경진이는 계속 앉아만 있었어요. 경진아, 엄마 좀 도와드려.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진이가 한숨을 쉬면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죠. 그러고는 김치 하나를 꺼내 탁자에 툭 놓았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말투가 건성이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고맙다. 제가 말했지만 경진이는 대답도 안 했어요. 다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죠. 태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엄마, 제가 할게요. 태준이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경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봤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참 후 태준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경진이는 먼저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인사도 없었죠. 태준이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문이 닫혔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경진이가 앉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진이 목소리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나야. 방금 시어머니 댁에서 나왔어. 진짜 힘들어.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하는데 자꾸 시어머니 일로 시간 빼앗기니까.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맞아.
이제 혼자서 해결하시면 좋겠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짐이구나. 내가 짐이 됐구나. 그날 밤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숙아, 응, 춘자야. 무슨 일 있어? 나 이제 짐인가 봐.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나를 짐으로 생각해. 목이 메었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춘자야, 울지 마. 무슨 일 있었어? 병원도 혼자 가라고 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냥 남처럼 대해. 그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해. 응. 태준이만 나한테 잘해줘. 근데 경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춘자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뭐 어떡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죠. 내가 이 집에서 뭐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늙어 보였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체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무거운 감정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죠. 얼굴이 수척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매주 태준이한테 해주던 반찬 만들기를 멈췄어요. 예전엔 김치며 나물이며 정성껏 만들어서 챙겨줬죠. 이제 그만뒀어요. 용돈도 끊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태준이한테 조금씩 쥐어주던 돈, 그것도 중단했어요. 태준이한테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바빠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엄마, 이번 주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태준이가 주말에 왔어요. 혼자였어요. 경진이는 안 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준이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죠. 엄마, 반찬 안 하셨어요? 응. 요즘 귀찮아서. 그럼 제가 뭐 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 태준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나도 좀 쉬고 싶어서. 태준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가 집에 돌아간 후 경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경진이가 먼저 전화한 게요. 어머니, 저 경진이에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 태준이한테 들었는데 반찬도 안 하시고 그러시다면서요. 응. 이제 안 할 거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아니, 그냥 귀찮아서.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서운하게. 서운하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서운한 건 나야. 네, 괜찮아.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으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내가 한 말, 제가 뭐려? 됐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후련했죠. 다음 날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진이가 어젯밤에 전화했다면서요? 응. 무슨 일 있었어요? 없어.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야. 엄마, 태준아,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너희 걱정하느라 지쳤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태준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경진이한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너만 잘하면 돼.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죠.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저녁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숙아, 나 결정했어. 무슨 결정?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춘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이제 나도 좀 살고 싶어서. 미숙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잘했어, 춘자야. 내가 너무 많이 참았어. 응.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결심이었죠.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요.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저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어요.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죠. 이제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저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을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노인 프로그램도 있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르신 혼자 사시면 이런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다음 날엔 은행에 갔어요.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매달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집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후에 정리되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방법 같았어요. 상담 감사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은행을 나오면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경진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태준이와 경진이가 왔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서 와.
앉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경진이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요즘 복지관도 다니신다면서요? 응, 프로그램 좋더라. 태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경진이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좀 어려워지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이었죠.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어려워지셨는데. 경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돈이 좀 필요해요. 급하게요. 얼마? 5천만 원이요. 숨이 턱 막혔어요. 큰 돈이었죠. 그걸 어떻게 마련하려고.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대출. 네.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요. 저희가 갚을게요. 경진이가 얼른 덧붙였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요. 어머니가 은행에만 가주시면 돼요. 서류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보증만 서주시면 되니까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죠. 안 돼. 네. 경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어머니?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은 못 받아. 어머니, 진짜 급해요. 그리고 저희가 갚을게요. 경진아, 제가 경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경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태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경진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엄마, 태준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챙겨야 해. 주택연금도 알아보고 있고, 노후 준비도 하고 있어. 엄마, 그래도 이번만요. 싫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급해요. 너희가 급한 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어머니가 시어머니시잖아요. 시어머니니까 돈 빌려줘야 돼. 경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이제 나를 챙기는데 집중하겠어.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엄마, 태준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태준아, 나도 돈이 필요해. 앞으로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나중엔 내가 갈 곳이 없어. 엄마,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너희랑 같이 살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태준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럴 거야.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경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됐어요. 갑시다. 경진이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태준이가 따라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알겠어요.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 진짜 짐이 누군지 보여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푹 잤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경진이가 혼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경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죠. 어머니, 저번에 드린 부탁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이번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요. 그건 너희 일이야. 경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뭐가 곤란한데? 어머니도 나중에 저희한테 신세 지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부탁 하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신세. 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저희가 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경진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잘해주셔야 나중에 저희도 어머니한테 잘하죠. 그래. 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진짜 서운해요. 얼굴이 뻔뻔했어요. 눈빛도 차가웠죠.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은행 가서 서류만 써주시면 돼요. 그것도 안 해주시려고요? 경진아. 네.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했잖아. 경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그때 녹음했어. 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찾았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경진이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 후엔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되잖아.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경진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그건 제가 잠깐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잠깐 화가 나서. 네.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 근데 나한테는 진심으로 들렸는데. 어머니, 경진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는 내가 가장 잘 알아. 경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경진아, 늦었어. 어머니, 제발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경진이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이제 집에 가. 어머니, 그럼 대출은요?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경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럴 거야. 그럼 나중에 어머니 모시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협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웃었어요. 좋아. 나도 너희한테 기대 안 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어머니,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진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죠.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진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엄마, 녹음까지 하셨어요? 응. 증거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경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 경진이한테 제가 단단히 얘기할게요. 그래. 너는 너대로 생각해봐. 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주름이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죠. 아침을 먹고 복지관에 갔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얘기 나누고 웃으면서 지냈어요. 오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이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런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날 저녁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숙아, 나 다 정리했어. 진짜 어떻게 됐어? 경진이한테 녹음 들려줬어. 제대로 보여줬지. 잘했어, 춘자야. 속 시원하다. 응, 나도 시원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을 먹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요가 수업이었어요. 목요일은 노래교실이었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삶에 리듬이 생겼어요. 시간표대로 움직이니까 하루하루가 알차게 느껴졌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어요. 웃을 일도 많아졌고요. 춘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며느리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했어. 이제 신경 안 써. 잘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오후였어요. 가벼운 저녁을 먹고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태준이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해. 그럼 다행이에요. 태준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죠.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오고 싶으면 와. 네, 엄마. 주말에 태준이가 왔어요. 혼자였어요. 경진이는 안 왔죠. 경진이는 집에 있어요. 그래. 더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태준이가 냉장고를 확인하고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엄마, 요즘 복지관 다니신다면서요? 응. 프로그램도 좋고 친구들도 생겼어. 그거 좋네요. 엄마가 활기차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돼. 네, 엄마. 태준이가 오래 있지 않고 갔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있지 못했죠. 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어느 날 오후 경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경진이에요. 응.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경진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나 너한테 기대 안 해. 너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어머니, 나 이제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 앞 꽃밭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죠.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요. 나를 홀대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두기가 최고였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저는 복지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죠. 복도로 나서니 햇살이 밝았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춘자 씨, 이리 와요. 미숙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응, 갈게.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웃으면서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봄 햇살 아래를 걸었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